안녕하세요. 세모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이슈메이커 또는 트러블메이커 강용석의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모든 내용은 기사 등을 근거로 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용석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를 패스하며 화려하게 커리어를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사건이 터지죠. 바로 사병 폭행 사건. 강용석은 1995년 당시 공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병들을 폭행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산 폭격, 발로 차기, 뺨 때리기 등을 했다고 하네요. 강용석도 사병들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사에서 보듯 강용석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했는데 지금은 지운 것 같네요. 이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강용석의 앞날에 영향을 줍니다. 강용석은 판사 임용을 희망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마는데요. 강용석은 그 이유를 전과자 아버지 탓으로 돌리지만 바로 이 사병 폭행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법관 임용 지원서에 군에서 받은 징계 유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애초에 성적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강용석이란 이름을 대중에 널리 알리게 된 사건입니다. 강용석이 2010년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땡땡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죠. 강용석은 펄쩍 뛰며 사실을 부인했고 당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합니다. 막무가내 고소의 시작인 셈이죠. 그러나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소속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발칵 뒤집혔고 강용석을 출당시키죠. 심지어 국회의원직도 잃을 뻔했지만 기사 회생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강용석은 끝까지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강용석은 본인의 아나운서 발언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아나운서 명예훼손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그의 이미지는 이미 너덜너덜. 출당당한 뒤 자숙할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용석은 훨씬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살아남기에 나섭니다. 그의 타겟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의 집념은 무서울 지경이었죠. 2010년 10월 강용석은 뜬금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력이 허위라며 고발합니다.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선 곧 경력 확인을 해주어 그의 주장은 비웃음을 사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또다시 제기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몹시 집요하고 구체적이어서 판이 커지죠. 결국 강용석은 의원직까지 걸게 되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강용석의 패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 시장 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강용석은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강용석과 박원순 시장과의 사건이지만 더 흥미로운 또는 소름 돋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강용석의 처가와 박원순 변호사의 관계 때문인데요. 강용석의 첫 사회운동의 시작이 바로 참여연대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든 단체죠. 강용석을 참여연대에 소개시켜준 사람도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인은 윤재기 전 의원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수석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엘리트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과 오랜 동지관계로 40년 가깝게 박원순 시장을 후원해온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강용석이 장인의 오랜 동지에게 칼을 겨눈 것이죠. 단순히 박 시장 개인에 대한 의혹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아름다운 재단은 이들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의혹을 아주 세게 제기합니다. 두 단체 모두 놀라운 점은 그의 장모가 아름다운 재단의 부설기관인 아름다운 가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 수심 해소를 위해 처가 식구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에 흙을 뿌렸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조금 무섭지 않나요? 정치권에서 퇴출된 그는 불꽃남자라는 별명답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방송인 강용석. 그는 비호감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방송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릅니다. 워낙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오히려 쉽게 호감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방송에 출연시키며 친근한 아빠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2015년 닉네임 도도맘으로 유명한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김미나의 남편이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강용석은 평소와 똑같이 보도한 기자와 김미나의 남편을 고소하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 법원은 강용석과 김미나의 불륜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과거 강용석의 아들이 불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불륜으로 떠들썩한 와중에 또 다른 이슈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사문서 위조 의혹인데요. 축약해서 말하면 도도맘이 남편의 인감 등을 위조해 고소를 몰래 취하해버렸는데 강 변호사가 이것에 가담했다는 것이죠. 1심 재판부에서는 강용석에게 유죄를 선고하는데 이 와중에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미디어에 노출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수라장을 겪으면서도 또 다른 재기를 위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강용석의 강철 멘탈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가짜뉴스성 폭로를 계속하며 비호감 게이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던 어느 날 강용석에게 또 다른 뉴스가 터집니다. 2018년 강용석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했다는 건데요. 도도맘과 함께 악플을 찾아서 마치 농사를 짓듯이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 대상에는 강용석의 영원한 같은 편 일베도 포함됐죠. 악플을 찾아 고소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원론적인 반박도 있지만 내밀한 대화가 공개됐다는 그 사실 자체와 명색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을 저런 식으로 천박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질색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어김없이 사건이 또 터집니다. 이번엔 사안이 더 악질적인데요. 폭행 사건을 잊지도 않은 성폭행 사건으로 둔갑시켜 합의금을 뜯으려 했다는 주장이죠. 어김없이 강용석의 영혼의 단짝 도도맘이 또 등장하는데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도도맘이 한 남성에게 단순 폭행을 당했고 이와 관련해 강용석과 대화를 나눴는데 강용석이 뜬금없이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죠. 물론 강용석은 이는 악의적 편집이며 도도맘과 공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 중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역시나 강용석의 이미지는 너덜너덜. 강용석은 악재가 터질 때마다 더 큰 이슈를 만들어내며 상황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오늘은 불꽃남자 강용석에 대한 사건 사고를 되짚어봤는데요.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